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알아? 바닥에 엎드린 남자가 소리쳤지만 그를 제압한 여성은 담담했다. 특수전사령부 대위 이수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행선 평일 저녁 9시 40분이었어요. 플랫폼은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도 길고 긴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떤 이는 정장 차림으로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이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며 웃는 사람도 있었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열차 도착 3분 전이라는 안내가 깜빡이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벌써 몇몇 사람들이 열차가 들어올 자리 앞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어디선가 치킨 냄새가 풍겨왔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내일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10시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아, 자료는 메일로 미리 보내드릴게요.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플랫폼 한쪽 벤치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는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도 않고 SNS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거든요. 주변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혼자만의 평온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에 힘이 빠져 있었고 호흡도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수진 29세. 오늘도 부대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과 끝없는 회의로 몸은 피곤했지만 이렇게 지하철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녀만의 작은 휴식이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 귓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요요마의 연주였죠.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음, 안내방송, 심지어 누군가의 전화통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대로 가야 했고 또 다른 훈련과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수진이었어요. 특수전사령부 대위도 누구의 상관도 아닌 그냥 집에 가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어요. 부대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강해야 했거든요. 반대편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 크고 덩치 좋은 30대 중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말랐지만 목소리가 컸어요. 정장 차림새로 보아 회식을 마치고 나온 직장인들 같았는데 평소보다 많이 마신 듯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야, 오늘 부장님 표정 봤냐? 진짜 웃겼어. 큰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맥주 한 병 마시고 얼굴이 완전 빨개져서는 자꾸 정신력 얘기하고 있었잖아. 마른 남자 박철우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맥주 한 병도 못 마시면서 왜 자꾸 건배를 하는 거야.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취한 직장인들이구나 싶었죠. 회식 후 이런 모습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거든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악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첼로의 깊고 묵직한 선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두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 커졌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강민수가 말했어요. 부장님 때문에 하루 종일 짜증났다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좀 풀어야지. 박철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때 강민수의 시선이 플랫폼 저쪽으로 향했어요. 야, 저기 좀 봐.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깔끔한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친구를 기다리고 있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가끔 웃기도 하고 시계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예쁘지 않냐? 강민수가 동료 박철우를 쿡쿡 찔렀어요. 박철우도 술에 취한 눈으로 여대생을 훑어봤습니다. 오, 진짜네. 저런 애들이 요즘 대학생이구나. 완전 내 스타일인데. 둘이 히덕거리며 여대생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여대생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음악에 빠져있나 보더군요. 술에 취한 두 남자의 시선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민수가 박철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우리 가서 말 좀 걸어볼까? 좋지, 어차피 시간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슬슬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강민수가 여대생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대생이 깜짝 놀라며 이어폰을 뺐습니다. 네. 당황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낯선 남자가 앞을 막고 서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술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거든요. 저희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박철우가 다른 쪽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여대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두 남자 사이에 끼어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전 급해서요. 여대생이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급해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강민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몇몇 남성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려야 하는데, 저 사람들 너무 취해 보이는데,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혀를 차며 요즘 젊은 애들 참 하고 중얼거렸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는 척했어요. 모른 척하는 게 편했거든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싫어요. 정말 급하다니까요. 여대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는데 왜 그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특유의 억지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너 뭔데 재수없게 쳐다봐? 우리가 뭐 잘못했어? 박철우가 한쪽에서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기분 나쁘게 왜 그래?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건데. 두 남자가 여대생을 사이에 두고 압박했습니다. 여대생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강민수가 여대생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경찰 불러야겠다. 근데 저 사람들 너무 취해서.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한테 화풀이하면 어떡해? 말만 무성할 뿐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른 사람이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망설이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강민수가 그쪽을 돌아보며 뭐 보는 거야? 아저씨가 왜 끼어들어? 라고 쏘아붙이자 다시 뒤로 물러섰어요. 술 취한 사람과 시비 붙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벤치에서 수진이 한쪽 이어폰을 뺐어요. 왠지 모르게 주변이 어수선해진 것 같았습니다. 첼로 선율 사이로 들려오는 소음이 심상치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쪽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취객과 여대생. 상황 파악은 금방 됐어요. 수진의 표정이 차분하게 굳어졌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시비 붙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여대생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미 울고 있었고 두 남자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것, 약자를 지키는 것. 그건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남은 이어폰도 귀에서 빼서 목에 걸었습니다. 음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변 소음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벤치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배낭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든 관심이 저쪽 소동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고 두 취객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평상시보다 더 조심스럽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죠.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는 기술, 소음 없이 이동하는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에게 접근하는 포식자처럼 조용하고 빨랐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냥 상황을 정리하러 가는 것뿐이었어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했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하시죠.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강민수와 박철우가 동시에 돌아봤어요. 거기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여자였죠. 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너도 끼고 싶은 거야? 1대1로 할 테니까 기다려.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차가운 명령조였죠. 주변 사람들도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강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야, 이 여자 뭐야? 우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박철우도 거들었어요. 맞아, 여자 주제에 왜 끼어들어? 알아서 빠져.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진의 음성이 더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가 웃으며 수진에게 손을 뻗었어요. 야, 이 여자 진짜 웃기네. 너 같은 애가 우리한테. 하지만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떨어졌거든요. 여대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저 작은 여성이 저 덩치 큰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수진의 오른손이 강민수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어요. 정확한 압박점을 누르면서 비트는 기술이었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제압술이었죠. 으악! 비명과 함께 강민수의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가 뭘 당한 건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박철우가 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몸을 돌리면서 왼손으로 박철우의 목 옆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경동맥을 누르는 기술이었죠. 혈액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박철우도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5초도 안 걸렸어요. 2명의 성인 남성이 순식간에 무력화됐습니다. 수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부대에서 배우는 제압술이었죠. 플랫폼이 조용해졌어요. 방금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두 남자와 그 위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수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하다니. 대박.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저렇게.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사람들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벌어진 채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수진은 제압된 두 남자를 확인한 다음 여대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그 차가운 톤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대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바닥에서 강민수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알아? 이거 폭행이야. 하지만 수진이 어깨를 살짝 누르자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손길에는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경찰 불러야겠다. 한 중년 남성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2죠? 지하철역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제압됐어요.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관심은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지갑 같은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카드 하나를 빼냈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 손에 집중됐습니다. 112는 이미 신고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카드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초록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대위 이수진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특수부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졌어요. 대위라고요? 진짜 군인이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그녀의 제압 실력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렇게.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 군인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특수부대면 진짜 엘리트잖아.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시민 한 명을 도운 것뿐인데 말이죠. 삐용삐용 경찰차 사이렌이 지하철역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경찰관 3명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앞장선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둘러보다가 바닥에 엎드린 두 남자와 수진을 발견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앞다투어 설명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여학생을 괴롭혔는데요. 저 여성분이 제압했어요. 보세요, 저분 군인이래요. 특수부대 대위라고 하던데요. 5초 만에 2명을 제압했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진의 군인증을 확인하더니 놀랐어요. 선임 경찰관이 수진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대위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고생은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들도 특수부대 대위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상황 설명은 간단했어요. 어떻게 제압했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끝이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죠. 2명 다 의식은 있고 외상은 없습니다. 단순 압박 기술로 제압했어요.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두 취객을 일으켜 세우자 강민수와 박철우는 아직 멍한 표정이었어요. 술이 좀 깬 것 같았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우리가 뭘 했다고. 박철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강민수도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과 핸드폰 영상이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대생도 피해자로 진술을 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성희롱 및 협박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어요. 강민수가 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위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팠는데.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취객이 연행되고 플랫폼이 다시 평온해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진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거리감 있게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대생이 수진에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인터넷이 뒤집혔어요. 지하철역 한손 제압 여성 알고 보니 특수부대 대위라는 제목의 영상이 각종 SNS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몇십 조회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누군가 찍은 영상이 선명하게 그 순간을 담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영화 같네. 저게 진짜 특수부대구나.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완전 멋있다. 5초 만에 2명 제압하는 거 실화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수진이 조용히 접근해서 5초 만에 2명을 제압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해시태그 한손제압, 해시태그 특수부대대위, 해시태그 지하철 영웅, 해시태그 이수진대위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밤새도록 조회수가 치솟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이 공유됐어요. 진짜 대한민국 군인 수준 디귿디귿 저런 분이 우리나라 지키고 계시는구나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조용히 나타난 진짜 영웅 시민 지킨 특수전사령부 대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군인 정신 5초 제압, 완벽한 시민보호 헤드라인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뉴스 시간에 보도하고 전문가들이 특수부대 제압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런 기술은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압박점을 알고 있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고도의 기술이죠. 전문가들의 해설이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시민을 보호하려는 사명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수진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언론사가 부대로 연락하고 SNS로 접촉 시도를 해도 개인적인 일이니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만 전했어요.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줬어요. 진짜 영웅은 튀지 않는다더니 저런 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지. 겸손한 모습까지 완벽해.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네.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 사건은 사회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이 수진을 국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일주일 후 수진은 다시 같은 지하철역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멀리서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떤 여성은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인사하며 지나가기도 했고 어떤 남성은 경례를 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꼈어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주변을 더 자주 둘러보게 됐습니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이미 그런 게 그녀에겐 자연스러운 본능이 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탑승했어요. 차창 밖으로 플랫폼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론 관심도 사람들 칭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밤 한 명이 안전하게 집에 갔다는 것뿐이었어요.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전광판에 작은 문구가 흘렀어요. 영웅은 말이 없다. 하지만 누구보다 크게 행동한다. 수진은 그 글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